자, 23장의 7번. 명제의 증명 7번. 산술기하 계속 이용하는 문제, 응용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룹을 나타내라고 되어 있고, 첫 번째, x하고 y가 양수인 상황에서 그리고 두 개를 곱한 녀석이 6이래요. 그때 4x제곱 더하기 9y제곱의 최소값을 구해보시오. 산술기하라는 녀석은 두 개의 합이 2루트 2개의 5 이상 이렇게 되는 거니까 산술기하는 기본적으로 합에 대해서 곱을 알고 있으면 합의 최소값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상이니까. 반대로 합을 알고 있으면 곱의 최대값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숫자로 나오면 이 녀석의 최대값을 알 수 있는 거죠. 두 가지 패턴으로 활용된다. 최대 최소에 관련된 문제를 풀 때 사용된다라고 생각하시고, 4x제곱 더하기 9y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랍니다. 그러니까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죠. 더하는 녀석이요. 산술기하를 생각해서 4x제곱 더하기 9y제곱의 산술기하를 제곱합니다. 두 개의 합은 2루트, 두 개 곱한 것 이상이니까 4하고 36이고 숫자는, 그 다음에 x제곱, y제곱 이렇게 되겠죠. 루트 안에 숫자를 풀어버리면 6으로 나오니까 12, 제곱인데 x하고 y가 양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x, y로 풀리게 될 거예요. x 곱하기 y가 숫자로 나와 있잖아요. 6이라고. 이 6이니까 답은 70. 따라서 이 녀석이 72 이상이니까 최소값은 70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형태의 산술기하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산술기하 식의 형태가 나온 것 같으니까 합의 최소값을 알 수 있고 곱의 최대값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고 문제 푸는 거야. 2번. 자, x가 양수이고 y가 양수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두 개의 합이 4래요. 더한 녀석을 알려주었네요. 그때 x분의 y 플러스 1과 y분의 x 플러스 1의 최소값 그리고 x, y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간 이제 변형된 문제인데, 자, 합의 값이 알려져 있어. 우리가 합을 할 때 일반적으로 곱의 최대값을 알 수 있는 형태라고. 이건 뭐 최소를 또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녀석의 최소값을 어떻게 구할 거냐? 역시 이것은 문제 유형을 어느 정도 외워놓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우선 이 녀석을 통분을 해서 하나의 식으로 좀 나타내 볼게요. 그럼 x 곱하기 y라고 쓸 수 있고, 곱해지고 곱해지겠죠. 이거 곱한 걸 먼저 쓰면 x제곱, y제곱 있습니다. 그 다음에 x 더하기 y가 있죠. 그러면 x 더하기 y가 4인 상황이니까 이 녀석은 4라고 바꿀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제곱 더하기 제곱을 어떻게 생각할 거냐? 제곱 더하기 제곱이 나오면 우리는 항상 곱셈 공식을 생각해서 문제를 풀게 되거든요. 이 녀석은 합의 제곱에서 곱의 2배를 빼는 걸로 변형을 할 수 있죠. 여기다 쓰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x 플러스 y의 제곱에서 2xy를 빼는 거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y 이렇게 있는 끝. 분모가 x, y다. 그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적용을 해보면 x 플러스 y는 4잖아. 4. 이건 숫자로 바뀌겠네.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마이너스 2xy라는 건 분수를 다 쪼개서 생각을 해보면 xy분의 마이너스 2xy라고 할 수 있죠. 약분이 되니까 마이너스 2라고 할 수 있겠네. 이 녀석이 4, 제곱하면 16, 이 녀석이 4. 두 개 더하면 20.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약분해가지고 빼기 2 이렇게 쓸 수 있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식을 이렇게 변형해 준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제 문제는 두 개를 더한 녀석이 4일 때 xy 분의 20 마이너스 2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식하고 이 식이 같은 식이라고 정리해 드릴까요?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하자. 이 녀석은 숫자니까 안 바뀌고 이 녀석은 숫자니까 안 바뀌잖아. 그럼 이제 이 녀석의 값이 뭔가 바뀐다 이러잖아. 그러면 xy 분의 20이란 말이야. 그럼 이 녀석이 최소가 되려면 x 곱하기 y는 최대값이 돼야 되겠죠. 이게 클수록 이 분수값은 작아지는 거예요. 분모가 클수록.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녀석을 이용해서 x 곱하기 y의 최대를 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대입하라는 뜻입니다. 라고 해석을 하고 풀어야 돼요.
어려워요. 이렇게 돼 있는 식을 성분해서 바꾼 다음에 식을 이렇게 정리한다는 보셔야 되는 문제거든요. 처음 보면 좀 어려운데 정리해서 x 곱하기 y의 최대값은 산술계를 그대로 적용하시면 x 플러스 y라는 녀석의 산술계가 적용하면 2루트 x 곱하기 y 이렇게 되는 거죠. 이놈이 4지. 그럼 이 넘어가서 약분하고 제곱하면 x 곱하기 y는 최대값이 4가 되겠죠. 그래서 x 곱하기 y의 최대값은 4가 되는 상황이네요. 이걸 여기다 적용하면 이 녀석은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분모가 최대인 상황입니다. 4분의 20이니까 5 마이너스 2니까 최소값은 3이다. 예, 또 문제 풀고 갈게요. 하나씩 합시다. 12번에 4문제 있어요. 예, 비슷한 문제들이니까 그걸 보시고 풀어보세요. 1번하고 3번은 바로 적용이 되는데 2번, 4번은 조금 생각하고 푸셔야 됩니다.
유제 12번 1번하고 3번은 그냥 바로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는 거라서 x 곱하기 y 최대값 구하니까 산술기가 그냥 적용하면 나올 겁니다. 앞에 녀석에다가 3번도 x제곱 2y제곱의 산술기가 적용하면 역시 xy가 나와서 그대로 나오는데 이제 2번하고 4번 약간 식을 바꿔줘야 되는 문제라서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곱이 1이라고 나와 있어요. 곱이 1이라고. 이 녀석의 이제 최소값을 구하려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보통 이런 분수 형태로 더해지면 통분을 해서 더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두 개 곱한 거 통분하시면 2y 8x니까 8x 더하기 2y 이렇게 되겠죠. 근데 x 곱하기 y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녀석은 그냥 8x 더하기 2y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 이제 최소값을 구하라 이거죠. x 곱하기 y가 1. 여기에 산술기하고 그대로 적용하면 2루트 숫자 곱한 건 16이 되고 x, y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x 곱하기 y가 1이니까 그냥 루트 16이고 4, 2 최소값은 8 이렇게 계산되는 문제고 그 다음에 두 개를 더한 녀석이 x하고 2y 더한 녀석이 4라고 했을 때 x분의 2 더하기 y분의 1의 최소를 구하여라. 역시 산수평균 기하 평균 적용하기 전에 통분을 좀 해놓으면 식의 형태가 x 더하기 2y 그 다음에 분자가 4라는 값인 거죠. 문제의 조건에서.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x 곱하기 y분의 4 이 녀석의 최소를 구하는 문제거든요. 그럼 이게 최소가 되는 상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분모에 대한 녀석이 최대가 돼야 전체적인 분수는 최소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곱한 녀석의 최대값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개의 합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x 더하기 2y의 산술기하를 적용하시면 2루트 2xy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 녀석은 숫자로 4예요. 4. 약분하면 2 루트 2xy 양변을 제곱하시면 4 2xy 따라서 다시 2로 나눠주면 xy의 최대값은 2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xy의 최대값이 2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최대일 때 전체가 최소 2 넣은 값이 2니까 최소값은 2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분수식이 나오면 통분을 해서 생각을 해본다 라는 거예요. 이게 뭐 다음 학기 바로 쓰이는 것도 아니고 여름방학이 지나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니까 약 8개월, 9개월 뒤에 여러분들 시험을 보거든요. 100% 다 까먹어요. 알아요. 그래서 뭐 유형 외우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산술기하가 어떤 식이고 산술기하는 어떨 때 활용되는 거냐? 최대와 최소를 구할 때 활용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수학에서 산술기하의 의미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때 활용되는 거다. 합의 최대값이나 곱의 최소값을 거꾸로 얘기했네요. 합의 최소값이나 곱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에서 활용된다. 이렇게 기억하고 넘어가면 돼요. 어차피 이거 외우려 하지 마세요. 100%다 까먹어요. 안 쓰거든요. 1학기 때 안 써요. 안 쓸 거 아니야. 배우지도 않으면 어떻게 써? 1학기 때는 수학 상에서는 안 쓸 거 아니야. 까먹어. 그냥 그런 값 따고 넘어가. 어쩔 수 없어. 최소한 어느 정도 기억나. 산술기하라는 게 있다더라. 산술기하 식이 무엇이다. 등호로 이렇게 된다더라. 등호 성립 조건이 어떻게 된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하고 디테일한 내용은 학교 시험 볼 때 다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식을 변형해서 푸는 게 있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산술기하 평균의 이제 도형에서의 활용 문제입니다. 도형에 적용이 돼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산술기하라고 써주지는 않겠죠 문제 자체에서. 이제 문제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본 문제 23-8번이 원이 하나 그려져 있어요. 원이 있대. 반지름 루트 3짜리 원입니다. 거기 안에 직사각형이 4점이 꼭지점이 원 위에 있도록 그릴 거예요. 그럼 이런 직사각형이 여러 개의 모양으로 그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됐을 때 이 직사각형 넓이가 최대가 되는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냐? 이 직사각형이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직사각형이 뭐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당연히 이 넓이가 더 크겠죠. 이쪽은 무엇보다. 그럼 적절하게 했을 때 언제 최대가 되냐? 이걸 구해보래. 구해보면 정사각형이야. 딱 원 안에 정사각형이 그렸을 때 넓이가 최대가 되거든. 그거를 수식적으로 확인을 해보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다음 내용은 결론적으로 이 넓이가 최대가 되는 상황을 구하세요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저 안에 직사각형 넓이가 최대가 되는 상황은 어떻게 되니?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이제 수식으로 풀어야 되니까 넓이를 표현하려면 직사각형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기본적으로
가로하고 세로의 길이가 필요하겠지. 가로 세로를 그냥 x, y라고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넓이라는 녀석은 당연히 x 곱하기 y 이렇게 표현이 될 텐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뭔가 x하고 y에 관련된 식이 하나 던져져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산술기하 평균을 보시면 뭔가 어떠한 값이 있대 뭐 다른 녀석의 최대나 최소를 구하라 이런 형태라고. 그러니까 이 그림 속에서 자기가 x하고 y 사이 관계식을 하나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원에 대한 그림이 나오면 여러분들 이제 원에 관련된 문제를 많이 풀게 될 텐데 무조건 원의 중심에서 원 위에 있는 점까지 선을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피타고라스를 풉니다. 원에 관련된 문제는 99% 문제 푸는 방식이 원의 중심에서 어떤 도형들이 막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부터 원 위의 점까지 연결을 해요. 이게 반지름이죠. 반지름을 이용한 피타고라스로 문제를 풀게 돼요. 반지름을 이용한. 그럼 직각삼각형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 보면 되는데 다음 내가 여기를 x, 여기를 y로 적었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여기는 반지름의 2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딱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식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원이 나오면 무조건 중심에서부터 뭔가 연결해서 반지름 혹은 지름을 활용해서 풀어야 돼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피타고라스로 풉니다. 직각삼각형 따라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지름은 2루트3이니까 2루트3의 제곱 즉 12라는 걸 이런 그림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던져놓고 요놈의 최대값 구하라는 문제인데 이렇게 던져놓고 이놈의 최대값 구하라고 하면 너무 쉽잖아. 한번 바꿔가지고 도형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도형에서 자기가 이걸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문제는 정리돼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2일 때 x 곱하기 y가 최대가 되는 상황은 언제니? 산술기하를 그대로 적용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산술기하 적용하시면 2루트 x제곱 y제곱이 되는 거고 그럼 제곱이고 루트니까 없어지겠죠. 근데 x하고 y는 기본적으로 양수예요. 길이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녀석은 그냥 2xy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녀석이 12이므로 2를 약분하시면 다음과 같은 부등식이 나오겠네요. x 곱하기 y가 6. 따라서 저 직사각형 넓이가 최대가 되는 값은 최대값은 6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최대가 되냐면 등호가 성립한다는 거니까 최대라는 거. 이 등호가 성립하는 거잖아. 이 등호가 성립하려면 앞에 있는 두 개가 같아야 되죠. 그럼 x제곱하고 y제곱이 같아야 되거든요. x하고 y가 양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x하고 y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x, y가 뭐냐면 가로, 세로였잖아. 가로, 세로가 같다는 건 저 도형이 정사각형이 됐다. 이렇게 정사각형이 됐을 때가 넓이가 최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 정사각 한 변의 길이도 한번 알아보자. x하고 y가 같잖아. 같은데 두 개 곱해서 6이잖아. 따라서 이놈의 길이는 루트 6일 때가 되네요. 이해됐어요?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또 역시 유제 13번, 14번도 다 풀고 갈게요. 도형에 나와 있는 지금 이제 변수 13번은 변수를 잡아줬는데 이 도형을 x, y로 표현해 가지고 관계식을 하나 찾아야 돼. 자기가 관계식 문제 써있다. 13번 문제는 길이가 36이라고 36짜리 철사로 이 도형을 만든 거야. x하고 y에 관련된 식이 하나 나오고 넓이는 또 x, y로 표현해서 최대값 구하시면 되고 14번은 가로, 세로, 높이의 미지수가 안 잡혀 있으니까 자기가 잡아서 푸는 거예요. 그냥 잡아서. 높이는 9라고 나왔으니 가로, 세로만 적으면 되겠네.
건물을 개조할 수는 없더라고요. 여기 수업 끝나면 어디로 이동해 따뜻한 데로 갈 거 아니야. 하루 종일 여기 있어요. 이번 주 있어요. 여기 또 저기 자수방은 따뜻하잖아. 따뜻하니까 잠이 좀 좋겠네. 잘 모르겠네. 숙제도 적으니까 숙제도 안 하겠네. 프락사니까 안 하겠어. 시험 가겠다. 이거 좀 풀으라고 했어. 자, 봅시다. 문제, 문제. 수령 일부에 나눴는데 첫 번째 문제는 직사각형에게 두 개가 갖다 붙어있는 모양의 그림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길이가 36cm인 철사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안쪽에 칸막이가 있는 직사각형 모양의 도형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전체 길이가 36이라는 이야기죠. 이제 문제에서 미수도 써줬어요. 여기 XX, 여기 Y라고 해라. 그럼 X가 몇 개 있냐? 4개 있는 거네. Y는 3개 있는 거니까 4x 더하기 3y가 36이다 라고 이제 도형에 관련된 걸 표현을 하는 거죠. 아까 이것처럼. 그 다음에 넓이에 대한 내용은 이 녀석의 넓이는 2x 곱하기 y가 되니까 넓이 2xy 이 녀석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죠. 그대로 합에 대한 내용이고 곱의 최대값 구하는 거니까 산술기하 적용하면 4x 더하기 3y 2루트 2개 곱한 거니까 12xy 이렇게 되겠죠. 이 녀석의 값이 얼마냐면 36이에요. 약분하시면 18이 될 겁니다. 제곱하니까 18의 제곱은 250. 18의 제곱은 324인가? 324 약분 12xy 제곱해서 또 12를 약분을 해야 되니까 약분하면 얼마냐? 6으로 약분하면 6으로 약분하시면 그다음에 2xy가 되고요. 6으로 약분하면 54 이렇게 나옵니다. 2xy의 최대값은 54.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입체도형 이런 직육면체에서 살펴보라는 건데 문제 요소가 이런 햇빛파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햇빛파스에 이제 포장이 이렇게 있다고 점선으로. 물론 이 밑에 쪽에도 있는 거죠. 안 보이는 쪽에도 이렇게 끈으로 감쌌다고 포장을 했다고. 포장을 할 때 이 포장하는 끈, 이 점선의 길이가 최소가 되는 상황을 구하고 싶대. 부피는 상자의 부피가 450으로 결정돼 있어. 이 직육면체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서 부피의 모양은 바뀔 수 있는데 부피는 일정하다 이거 아니야. 모양은 바뀔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높이는 9라고 문제에서 줬고 그럼 이제 부피를 표현을 해야 되니까 가로 x하고 세로 y 이 녀석을 설정을 하겠죠. 그럼 이제 x, y에 관련된 식을 찾아보면 부피라는 건 3개를 곱한 거잖아요. 그래서 9xy가 450이 돼야 되니까 x 곱하기 y가 50이라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이놈이 있대. 내가 구해야 되는 점선의 길이라는 녀석을 x와 y로 좀 표현을 해보자. 그럼 x에 해당하는 게 몇 개 있냐? 위에 하나, 둘, 아래 하나, 둘 있으니까 4개 있겠죠. 4x. y에 해당하는 건 이쪽에서 하나, 둘, 위 아래로 2개 있겠죠. 2y. 그 다음 마지막 9에 해당하는 녀석 점선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을 겁니다. 이렇게 2개, 이쪽에서는 양쪽에 4개. 그래서 6개. 9가 6개 있으니까 9, 6에 54.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예요. 그럼 이건 숫자니까 최소값을 구할 필요 없고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해서 54 더해주면 되는 거네. 4x 더하기 2y의 최소값을 구하면 돼요. 여기에 산술기를 그대로 적용하면 2루트 2개 곱하면 8xy가 됩니다. x 곱하기 y가 50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 녀석이 400이 되겠죠. 루트 400이니까 20이 되겠죠. 2 곱하기 20이니까 이 녀석의 값은 최소값이 40. 따라서 이 녀석의 최소가 40. 뒤에 54 붙어 있으니까 답은 94. 이해됐어요? 이런 식으로 도형에 나오면 미수를 잡아가지고 자기가 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구하라는 녀석의 최대한 최소를 구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산술기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나서 다시 가서 기본 문제 23-5번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녀석의 최대나 최소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녀석이 부등식으로 표현되어 있다 보니까 절대 부등식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배우는 부등식 볼이 하나 더 있는데 푸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푸시-슈바르츠 부등식. 사람 이름이에요. 푸시라는 수학자고 슈바르츠라는 사람이 같은 부등식인 것 같아요. 푸시-슈바르츠 부등식이 원래 엄청 복잡한 식인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만 설명을 합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두 실수의 제곱의 합 또 다른 실수의 제곱의 합은 항상 이상이 됩니다. a와 x를 곱하고 b와 y를 곱해서 더한 녀석의 제곱 이상입니다. 그냥 문자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외우시라는 거예요. 원래 식이 의미가 여러 개 있습니다만 그거는 대학교 수학에서 배우시면 되고 고등학교 수학에는 그냥 딱 이 꼴로밖에 안 나와요. 문자도 안 바뀌어요. 정확하게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ax 더하기 by제곱 이상이다. 그대로 나옵니다. 문제 수에서도 a, b, x, y 그대로 써줘요. a, b, c, d 이렇게 바꾸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저식 그대로 문자까지 순서대로 똑같이 외우세요. 좀 식이 길죠? 생소한 식이다 보니까 처음 보면 안 외워지는데 문제 몇 번 풀다 보면 이런 형태구나 라는 생각이 하게 되고 증명을 간단하게 할게요. 증명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 식 외워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여기에서 A, B 그리고 X, Y라는 건 복소수는 안 되고 실수일 때만 가능합니다. 근데 어차피 우리가 방정식을 풀지 않는 이상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이런 걸 풀지 않는 이상 다 실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 조건이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저런 실수들 가지고 저런 식의 성립함을 증명하자.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잖아. 두 식을 크기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 원칙은 빼서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식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식 ax 더하기 by제곱 이 녀석을 빼서 0 이상이 됨을 보여주면 되죠. 그러면 저 말이 맞는 말이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두 개를 비교할 때는 빼서 비교한다 라고 했습니다. 빼보자. 전개를 해줘야 될 테니까 a제곱 x제곱 a제곱 y제곱 ba제곱 x제곱 ba제곱 y제곱 이렇게 되고요. 뒤에 녀석은 전개하면 a제곱 x제곱 플러스 2ab xy 그 다음에 b의 제곱 y제곱 이렇게 전개가 되겠네요. 또 소거되는 게 있습니다. a제곱 x제곱 a제곱 x제곱 마지막 b의 제곱 y제곱 b의 제곱 y제곱 사라집니다. 남는 게 a제곱 y제곱 b제곱 x제곱 마이너스 2ab xy인데 이 녀석을 a제곱 y제곱 가운데다가 마이너스 2ab xy 쓰고 b의 제곱 y제곱 이렇게 보면 이게 완전 제곱식이 돼요. ay 나누고 b 쪽이 뭐 하나 잘못됐는데 이게 x예요. bx bx 나누면 두 개 곱하면 ab xy 될 거 아니야. 두 개 있으니까 빼기므로 다음은 ay에서 bx를 빼는 녀석의 제곱으로 정리해요. 이 녀석에서 이 녀석을 빼보았더니 제곱 이렇게 됐잖아. 그럼 ab xy가 실수기 때문에 어차피 계산해도 무조건 안에 있는 녀석은 실수가 되고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이니까 이 녀석이 다음이 성립한다. 그래서 저기 성립한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산술평균 기하평균에서도 언제 등호가 성립하는지를 좀 알아봤으니까 이제부터 등호가 성립할 때 여기 등호가 성립할 때 저기 등호가 성립하는 건 여기 등호가 성립하는 거고 그 말은 여기 등호가 성립하는 거죠. 여기 등호가 성립한다면 이게 0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여기가 0이 돼야 되니까 ay하고 bx가 같을 때 근데 저 식에서 ay하고 bx가 곱해지는 꼴이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식을 변형해가지고 이렇게 푸는데 다음은 분수꼴로 좀 바꾸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bx하고 a만 곱한 게 같잖아. 이런 식으로 보통 정리를 하고 x분의 y, a분의 b가 같다. 여기 등호의 성립조건은 여기 꼴에서 두 개 나눈 거. 소리 여기 꼴에서 x분의 y랑 a분의 b가 같다. 요거 비율하고 요거 비율이 같다. 어떻게 바뀌는 관계없어요. y분의 x, b분의 y 같은 겁니다. 다른 말로 여기에서 또 보면 이 녀석은 또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a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x분의 a랑 y분의 b가 같다. 이렇게 써도 되죠. a하고 y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두 개 곱해져 있고 두 개 곱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거분의 이놈과 이놈분의 이놈이 값이 같으면 돼요. 그러니까 x분의 a랑 y분의 b. 등호 조건을 잘 안 쓰니까 그냥 저는 뭐 이런 게 있다더라 이런 말 보시면 돼요. 자, 저식 증명했습니다. 저거 등호 조건까지 잘 안 물어보니까 저런 게 있다더라 정도만 기억하시고. 어차피 오늘 집에 가면 다 까먹어. 굳이 외우려 하지 마. 안 써. 이지로 수학 우리가 하고 있잖아. 계속 안 써요. 딱 이 단어 할 때만 쓰고 안 쓰기 때문에 100% 까먹어요. 더하기 빼기는 안 까먹잖아요. 뭐 완전제곱식은 안 까먹겠죠. 판별식은 안 까먹을 거 아니에요. 자주 쓰니까 안 까먹죠. 이건 겁나 자주 안 쓰거든요. 그래서 까먹어요. 막 외우려 하지 마세요. 콘슈머는 부등식 20만 외우세요. 20대 일주일 지나고 까먹을 거예요. 알아요. 일주일 지나고 돌아오잖아요. 휴가를 좀 하니까 2월 되면 다 까먹어요. 콘슈머는 부등식 뭔지 아냐? 이러고 있어요. 네, 알아요. 뭐,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안 써서 까먹으니까 그냥 이런 식의 책에 있었어. 뭔가를 배웠어. 정도만 기억하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증명을 했고 2번 문제를 보자. 콘슈머스 부등식은 도대체 어떻게 풀어지는 거냐. 23장의 5번 151페이지 그냥 그대로 보는 거야. 어떻게 활용되는지 문제 푸는 걸 이용해서 설명을 할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가 x하고 y가 실수예요. 그리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일 때 3x 더하기 y의 범위를 구하세요. 범위를 구하라는 건 최대 최소값을 구하세요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 이 녀석의 범위를 구하세요. 최대 최소 사이가 되겠죠, 범위라는 건. 자, 그냥 이 문제는 콘슈머스 부등식으로 푼다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볼게요. 이 식을 그대로 쓴다고요?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이놈이겠죠. 3x 더하기 y가 이놈일까 이놈일까? 당연히 이놈일 거 아니야. 여기랑 비교해보면 a 값이 얼마, b 값이 얼마라는 거예요. a 값이 3, b 값이 1이라고 준 거야. 그러니까 a가 3이고 b가 1이야. 그대로서 3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x제곱, y제곱은 문제에서 2라고 했어. 이상 3x 더하기 y 전체 제곱. 이러한 부등식이 성립한다. 요놈 때문에 이게 성립한다. 그럼 이건 다 숫자가 바뀌었잖아. 12니까 20이 되겠죠. 따라서 3x 더하기 y 제곱이 20 이하예요. 20 이하. 제곱한 게 20 이하니까 3x 플러스 y라는 녀석은 루트 씌우면 루트 20 이하, 인수인 경우는 마이너스 루트 20 이상 이렇게 써지겠죠. 이해됐어? x, y의 제곱이 x, y, x 제곱 4 이하면 우리는 x의 범위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렇게 생각하잖아. 제곱에서 2, 제곱에서 2 되니까 그 사이. 그거 똑같이 쓴 거야. 그래서 3x 더하기 y의 최대값은 루트 20, 2루트 5, 최소값은 마이너스 루트 20 이렇게 쓰는 거야. 그 공식 그냥 그대로 적용해서 푸는 거야. 여러분들 뭔가 의미를 둘러 하지 마. 의미를 두면 머리 아파. 그냥 이러한 식은 콘슈머스 부등식으로 공식 그대로 적용해서 푼다. 유제 23-6번을
자, AB, XY가 실수이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일 때 이러한 조건이 그대로 주어져 있을 때 AX 더하기 BY의 범위가 다음처럼 됨을 증명하래요.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라는 건 이 녀석의 최소값, 이 녀석의 최대값을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나온다. 증명해라. 그럼 어떻게 증명하라는 거냐? 저 식을 그냥 쓰는 거야. 저 식을 그대로 갖다 쓰면 A제곱 B제곱은 왼쪽에 있는 게 1이 되겠죠. X제곱 Y제곱도 1이 되겠죠. AX 플러스 BY 전체 제곱이 1 곱하기 1 이하잖아. 이 녀석 그냥 1이네. 제곱한 게 1 이하니까 제곱 풀면 이렇게 바뀌겠죠. 됐어요? 끝 증명 끝. 저 식을 그대로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증명을 하니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3-7번 A제곱 플러스 1 B의 제곱 플러스 2 이 녀석이 AB 플러스 1 전체 제곱이 됨을 증명하래요. 증명하고 자시고 할 게 없이 그냥 저 코시발 증등식 그대로 쓰는 건데 A제곱 이게 B제곱에 해당하는 녀석이야. 1이니까 1의 제곱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다음에 이게 X제곱 Y제곱에 해당하는 건데 X를 B라고 바꾸는 것 뿐이야. B의 제곱 1의 제곱 이렇게 된다. A제곱 B제곱 X제곱 Y제곱의 곱은 요놈하고 요놈 곱한 거 A 곱하기 B 1하고 1 곱한 거 1 두 개 더한 거 제곱 이상이죠. 저식 때문에 성립하는 거예요. 증명하고 자식을 할 필요 없어요. 수식 수발 증명식에 의해서 3이 된다라고 할 수 있다. 자 23장의 8번 여러분 한 번만 해보세요. 위의 식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바로 위에 있는 7번 문제. 바로 위에 있는 7번 문제 생각해서 왼쪽이 25고 A 더하기 AB 더하기 1의 제곱 25 이하니까 AB가 의미하는 실수라는 건 0 이상이라는 뜻이야. 음수는 안 나온다고 못했을 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가 7번에서 이 식의 성립함을 증명을 했으니까 이건 푸시발 증등식 때문에 참이다. 문제에서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과 B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의 곱이 25라고 알려준 상황입니다. 이 녀석의 범위를 구하라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B 더하기 1의 제곱이 25 이하인 거잖아요. 그럼 제곱을 풀어주면 AB 플러스 1은 마이너스 5 이상 5 이하가 되겠죠. 그럼 AB 범위는 1을 빼면 되니까 마이너스 6 이상 4 이하가 되는 거잖아요. 원래 이렇게 나오는데 AB가 의미 아닌 실수라고 해서 0 이상이니까 두 개 곱하면 답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수가 아니라는 거죠. 오케이?
자, 제가 문제 하나 쓸 테니까 하나 풀어봐요. 현실화하는 부등식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이렇게 푸는 건데, 제곱 더하기 제곱이 보일 때 이걸 구하라는 문제를 이렇게 풀어볼게요. 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게 있다는 알아야 돼. 좀 특이하잖아. 슈바르츠. 슈바르츠는 많이 나오잖아. 슈바르츠가 뭐하는 사람이야? 슈바르츠. 위인 중 슈바르츠. 슈베르트야. 슈베르트가 음악가냐? 뭐하는 사람이야? 음악가인가? 요즘 문제랑 똑같죠? 슈바르츠 부등식을 써서 저 식의 구조상 A와 B가 얼마인지만 찾으면 돼요. 저 식에다 그대로 대입해서 푸는 거라고. 이런 거 진식에다가. 그냥 보면 이 녀석이 9인 거고 나는 3x 더하기 4y의 범위를 구해야 되니까 3x 더하기 4y는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식이니까 여기는 아닐 거 아니야. 여기에 들어가니까 3x 더하기 4y는 a가 3, b가 4라고 알려줄 거야. 그래서 이렇게 쓴다고. a가 3, b가 4.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3x 더하기 4y 전체 제곱. 슈바르츠 부등식 문제를 풀 때에는 저 식을 그냥 쓰세요. 써놓고 그냥 대입하는 거예요. 숨은 그림 찾기하고 마찬가지예요. 비교해서 대입해서 찾는 거예요. 따라서 이 녀석의 최대치수를 구하려면 이제 이 녀석의 값을 알아야 되는데 이 녀석은 25고 이 녀석 문제에서 9라고 알려줬으니까 제곱한 게 25 곱하기 9 이하잖아. 이제 루트 씌우면 이게 5가 되면 이게 3이 되겠죠. 15네요. 따라서 3x 더하기 4y의 최대 최소는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15, 양수일 때는 15가 됐습니다. 이러한 범위를 갖는다라고 할 수 있어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15, 최대값은 15가 되는 거예요. 이랬어. 저 식에다 그냥 대입해서 푸는 거다. 그래서 수학적 의미를 찾으려 하지 마. 이 식에서. 마지막 23장의 9번. 슈바르츠 부등식을 이제 도형에서 활용할 때 어떻게 풀어지느냐? 자, 23장의 9번 문제 읽어볼게요.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가 4하고 6자인 직각삼각형이 있다. 여기가 4, 여기가 6. 그런 직각삼각형의 빗변 위에 P라는 점이 있다.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어. 어딘지는 모르지만 P라는 점이 있다. P에서 각 빗변이 아닌 주변에 수직으로 선을 내리고 수직으로 선을 내리기 때문에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이 만들어지는 이런 그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녀석의 각각의 길이들을 요놈을 A라고 하고 요놈을 B라고 하자. 그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는 거죠. 이게 이제 슈바르츠 부등식을 안 쓰고도 풀 수는 있어요. 식이 매우 복잡해지지만 푸는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우선 A하고 B 사이의 관계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나오면 삼각형이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닮음 쓰는 겁니다. 닮음.
그럼 A하고 B의 닮은 관계가 어떻게 될 거냐? 지금 이 직각삼각형과 이 전체 직각삼각형은 닮음이죠. 그래서 여기 길이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6-B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6-B하고 A는 몇 대 몇이어야 되냐면 6대4, 3대2여야 되잖아. 따라서 6-B와 A라는 녀석이 3대2의 비율을 만족해야 돼. 이쪽 곱하고 이쪽 곱하면 3A 12-2. 따라서 보기좋게 정리하면 3A 더하기 2B가 12라는 관계를 준다. 여기까지 이렇게. 그럼 코시마시 분해식을 안 쓰면 어떻게 푸냐? 이걸 B로 정리를 해. 12-3A 나누기 2. 이걸 여기다 넣어. 이게 A에 관한 2차식이 되겠죠? 그럼 A에 관한 2차항으로 생각해서 포물선 생각해서 꼭지점을 최소가 돼요. 우리가 푸는 거였어요, 예전에. 근데 이제 좀 있어 보이게 풀라고 해. 저행에서 이러한 관계는 찾아줘야 됩니다. 어떻게 찾았냐면 닮은 관계를 이용했어요. 이쪽을 이용해서는 풀었고 반대로 이쪽을 이용해서 풀어도 돼요. 이쪽을 이용해서 그럼 다시 한번 써보면 여기가 P, 여기가 A라고 했을 때 여기 길이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4-A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A니까. 따라서 B하고 4-A라는 녀석이 몇 대 몇이냐면 여기가 B니까 6대4, 3대2면 되죠. 여기 곱하고 여기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12-3A는 2B가 되고 이항하면 3A 더하기 DB는 10이 똑같이 나오겠죠. 그래서 도형에서 닮은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닮은 B를 이용해서 이러한 식 하나를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식을 쳐다본다. 이게 있어야 돼. 문제 풀 때 써놓고 푸는 거야. A제곱 B제곱의 최소를 구하라. 이놈의 최소를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머지 두 개를 알아야 돼. 나머지 두 개를. 조건이 뭐라고 나왔냐? 3A 더하기 2B가 11이라고 나왔잖아. 3A 더하기 2B가 둘 중에 당연히 여기겠죠. 3A 더하기 2B니까 3A 더하기 2B니까 X가 3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 2B니까 Y가 2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대로 넣는 거예요. 자, 표시구라시 분해식 다 했으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3A 더하기 2B 이 녀석의 제곱 이상이다. 이런 구조니까 X값이 3이고 Y값이 2라는 뜻이라고 되죠. 따라서 3A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이렇게 써지게 됩니다. 이건 참이라고 표시구라시 분해식에서 숫자 계산에 이 녀석은 얼마냐면 13이잖아. 이 녀석은 우리가 12의 제곱이라고 했으면 144가 숫자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왔다. 나누어 주시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최소값은 13으로 나눠주시면 13분의 144 이상입니다. 이게 최소값이에요. 아까 대입에서 풀어도 똑같은 값이 나오는데 겁나 지저분하게 나오겠죠. 숫자 해보시면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유제 15번. 자, 제가 그림을 좀 그려드릴게요. 그림이 없다 보니까 넓이가 식인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이런 삼각형 있는 상황에서 BC의 점 P를 잡았대요. P는 그냥 의무의 한 점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AP를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ABP 삼각형의 넓이를 S1, 오른쪽에 있는 APC 삼각형의 넓이를 S2라고 하겠대요. 그런데 이 넓이는 10이라는 거예요. 넓이가 10이라는 건 S1하고 S2의 합이 10이다라고 나온 거야. 그때 S1의 제곱 더하기 S2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세요라는 문제. 저식 이용하는 겁니다. AB, XY 대신에 뭐 S1, S2라고 쓰는 것 뿐이죠. 귀찮으시면 이걸 뭐 X, Y로 바꿔 쓰시면 돼요. S1, S2라고 하지 말고 이 넓이를 X, Y 혹은 A, B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나온가요? 동면허 안 풀려. 그냥 저 공식에다가 했을 때 A, B가 무엇인지만 찾으면 돼. 들어갈 자리가 어딘지 생각해서. 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도형을 뭐 바꾸고 그런 거 아니다. 그냥 이 공식 써서 푸는 거다. 자, 봐봐. 이거 좀 바꿔볼게. 만약에 바꿔볼게. 그럼 이러면 푼다. 내가 S1, S2를 XY라고 한 거야. 그냥 우리 편하게. 만약 이렇게 돼 있어. 풀어보세요. 하면 푼다. 3x 더하기 4y가 10이야. 그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최소값 구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푼다니까. 3x 더하기 4y가 10이라고. 그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최소값 구하는 거 풀어보세요. 여기 써있으면 풀어요. 근데 x 더하기 y라고 써있으면 안 풀어요. 못 풀어요. 사람 미치는 환자라고 환자 삐리리지.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이거 구해야 되죠. 나머지 두 개 알아야죠. 네, 3x 더하기 4하면 a가 3이고 b가 4라고 인식을 한다니까 사람이. 근데 x, y라고 되어 있으면 1, 1이라고 인식을 못해서 못 푸는 거야. 1, 1이야 그냥. a, b가 1, 1인 거야. 이해됐어? 1 곱하기 x, 1 곱하기 y라고 돼요. 신기하죠? 그래서 요놈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저 x 더하기 y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 여기엔 아니니까 뻔히 여기겠지. 그럼 a가 1, b가 1일 수밖에 없으니까 1 곱하기 x, 1 곱하기 y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여기 1의 제곱, 1의 제곱 이렇게 있는 식이라. 이놈을 구해야 되고 이건 2고 이 녀석이 문제에서 10이라고 나왔으니까 제곱하니까 100 되겠죠. 2로 나누니까 50이 되는 거야. 오케이? 딱 시간이 맞았네요. 오늘은 좀 여유롭게 했고요. 이제 그러면 23단원까지 해서 두 번째 큰 파트가 끝났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함수 파트가 들어가게 되고요. 또 완전히 새로운 내용입니다.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제일 앞에 뭐 배웠지? 집합전에 도형 배워서 이제 원, 직선, 그다음에 뭐 도형 이동 배웠죠. 집합 명제할 때 나오냐? 안 나오죠. 집합 명제 관련 없어요.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배우시고 나중에 이제 기본반 말고 다른 중급반, 심화반을 가면 여기 짬뽕돼서 나오는 문제들을 풀겠지만 지금은 기초적인 내용들을 배우는 거니까 크게 관련이 없다. 다 새로운 내용 배우는 거고 다음 단원도 마찬가지로 완전 또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거. 물론 익숙하죠. 함수라는 게 뭔지는 많이 들어봤으니까 함수가 무엇인지 정의할 거고 함수의 새로운 함수들을 좀 보게 될 겁니다. 절반 이상이 끝났어요 이제 수업에. 여기까지 하고요. 숙제는 많이는 안 드릴 거니까 그 나눔 프린트 있죠? 그것만 다 푸시면 됩니다. 과학 이제 끝나가기 때문에 마지막 주말은 즐겁게 보내시라고 숙제를 조금만 내드리는 건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숙제가 조금 낼 게 없네. 산술계화가 어려워지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려워져서 너무 어려운 문제를 내면 숙제를 줄 수가 없어서 조금만 공부하니까 이제 100% 오시고 한 20문제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프린트가 자리에 오시고 10분 쉬었다가 오늘 배웠던 산술계화 평균하고 30분 주든지 테스트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